김민식입니다. 박동훈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어우, 음, 아니,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어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가지고. 저는 매주가 음, 영화 보면은 막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되다가 어. 다시 주인공이 뭔가 무슨 사건이 딱 발생했는데 다시 눈 떠보니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오고. 아, 잠깐만. 그게 영화보다 어떻게 보면, 게임 가다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요 끝판왕 깨고 이제 레벨 1 테스트, 이제, 오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다시 이렇게 게임 오버 돼가지고 다시 처음부터 도돌이표 시작되고, 혹시 그런 느낌 아닌가요? 그렇죠. 약간 좀 신화적으로 얘기하면 시지프스? 아오. 왜, 누가 또 그렇게 우리 박동원 부장님을 괴롭히나요? 아이유? 알았어. 얘기하지 마. 우리 얘기하지 말자. 아, 왜, 미안해. 그냥 뭐 시지프스 얘기했는데 내가 갑자기 왜 누가라고 질문을 했냐면 음, 사실은 우리 삶에서 고난의 대부분의 형태는 무엇으로 나타나지 않고 누구의 노수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그렇고 요 얘기는 길게 하지 말자, 우리. 요즘 뭐 누구는 없고요. 그냥 아, 그래요? 그냥 뭐 전체적인 뭐 구조, 그죠? 사회 구조, 음. 나라 걱정에 잠이 안 오는 뭐 그런 거? 자,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제가 마침 네. 최근에 내가 아주 재미나게 보고 있는 드라마가 재벌집 막내 아들. 나도 저 그거 보는 맛에 금토일이 갑니다. 그치? 네, 그러면은 다 보셨겠네, 6화까지? 봤죠. 저는 지금 이제 4화 가고 있는데, 아, 근데 저는 사실 제가 이제 드라마 PD로 일을 하면서 늘 느꼈던 건데, 네,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시청자들의 가장 깊은 욕망, 가장 가슴속 깊이 내재된 욕망을 딱 건드리는 것이 대박이 나거든요. 근데 정말 이 드라마는 제목부터 재벌집 막내 아들, 심지어 엄청나게 힘들게 고생해서 살다가 죽었는데 딱 깨나 보니까 환생해 보니까 내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야. 야, 이거는 정말 그냥 어마어마한 환타지죠. 이 환타지는 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 이상 가는 환타지가 요즘 뭐가 있겠어요, 그죠? 사실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지 않나요? 이 저, 현실이 너무 힘들 때, 음, 야, 사실은 말이야, 음. 이럴 수도 있지 않을까? 내가 이런 거 갑자기 이렇게 아니었을까? 우리 어렸을 때 왜 소공녀, 소공자 이런 게 그잖아. 나는 그냥 가난하게 이렇게 고아로서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고아원 앞에 커다란 승용차가 와서 딱 서더니 어떤 집사의 차림을 한 분이 내리더니 아가씨 모시러 왔습니다. 그간 고생 실은 아가씨는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실은 저희 집안에 숨겨진 핏줄이십니다. 뭐 이런 그거. 부모님한테 크게 혼나거나 그랬을 때, 알고 보면 나는 이 집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더니 진짜 그럴 수 있어. 누군가가 저 바깥에서 어떤 부잣집에서 나를 찾고 있을 수도 있어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말도 안 맞습니다. 되는 판타지. 근데 네, 아까 나는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 박동원 부장님을 힘들게 하는 거는 구조, 시대의 흐름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아무리 개인적으로 노력해도 거스를 수 없는 시장의 변화라든지 시대 흐름은 어쩔 수가 없는 거 아니야. 네, 근데 재벌집 막내 아들의 판타지는 뭐냐면 이미 시대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나는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다 봐왔고, 그러니까 지난 20, 30년간의 역사를 본 내가 갑자기 30년 전, 뭐 1987년 이때로 확 돌아가 버리니까 이제 그래서 어떤 산업이 뜨고 어떤 회사가 뜨고 어떤 영화에 투자를 해야 되고 이 모든 걸 아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가니까 그 정보 때문에 이 사람이 막강한 어떤 그 힘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투자자의 환타지입니다. 투자자의 환타지지. 근데 음, 개인적으로 저는 이걸 보고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기를 꿈꿀 수는 없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거는 네, 불가능하잖아. 네. 이럴 때 나는 재벌집 막내 아들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도서관 단골 손님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자, 봐봐요.
그 송중기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됐을 때 사실 송중기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건 뭐냐면 그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었단 말이야. 아. 회장님의 자서전을 읽었기 때문에 회장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안단 말이야. 음. 회장님의 심중을 뚫어볼 수 있다는 말이거든. 음. 우리가 도서관 단골 손님이 되면요, 우리는 워렌 버핏이 무슨 원칙을 가지고 투자하는지를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 재계의 거물들이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알아내고 시장의 흐름을 예측했는지를 우리는 배울 수 있단 말이지. 그래서 아. 저는 우리가 재벌집 막내 아들이 되기를 꿈꾸는 대신에 그냥 도서관 단골 손님이 되자.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즐겁게 내가 빌린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자라고 시작해 봅니다. 야, 네, 멋진 인트로입니다. 감사합니다, 야. 부장님. 재벌집 막내 아들, 도서관 단골 손님. 아, 그렇지. 팟캐스트 제목 바꿀까요? 재벌집 근데 너무 길어. 재벌집 막내 아들 대신 도서관 단골 손님. 야, 이거 제목 바꿔야 되나라는 이게 고민이 생기네요. 부장님, 네. 나중에 우리 저기 팟캐스트 대박 나면 이거 네. 가지고 책 낼 때 네. 혹시 제목으로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봅시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부장님, 네. 원래 우리 2화 끝에서 부장님이 이번 시간에는 도서관과 부동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다 그랬잖아요. 네, 맞습니다. 난 이것 또한 사실 되게 궁금해. 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이 도서관과 부동산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거는 투자 관점의 부동산 얘기는 아니고요. 네. 제가 그 자주 봤던 유튜브 채널이 하나 있어요. 네. 예, 근데 거기 이제 공빠라는 분이 하시는 거예요. 공빠. 뭐의 줄임말인가요? 공부하는 아빠. 아, 그렇구나. 보신 적 없으시죠? 예, 예. 아니 이분이 한의사신데 네. 스스로를 공빠라고 부르고요. 음. 이제 이 아내분을 공마라고 부르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두 분이 되게 이게 연배는 딱 선배 연배세요. 아, 그렇구나. 우리 김민식 PD 연배시고, 예. 그리고 이분이 현직 한의사신데 네. 네, 가방끈이 기시더라고요. 와, 그렇군요. 이 길다는 말은 이분이 과학고를 나와서 공대를 가서 오호. 과학고 공대 가서 다른 일을 하시다가 네. 뒤늦게 한의사를 하신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공부가 가장 쉬웠어요. 뭐 이런 분이군요. 그치. 포항공대 가서 이렇게 하다가 어떻게 다시 한의대를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가방끈이 길다는 말이 정말 학교를 오래 다니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정말로 세상 일 중에서 좀 자기한테는 좀 쉬운 편인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이분이 뭘 하시냐면 뭐 해요? 유튜브의 주제가 실버타운이에요. 실버타운. 네. 우리 언젠가 모두가 다 가야 할 그곳. 천국 가기 바로 직전에 들러야 할 그곳. 뭐 그거에 이제 어감이 좀 그렇긴 하지만 저는 사실 서비스드 호텔로 그렇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예. 서비스드 호텔 정도면 실버타운이 아니라 거의 골드타운 아닌가요? 아니 제가 근데 이분 걸 찾아보게 된 계기가 저희 뭐예요? 부모님께서 연세가 이제 많으신데 그 부모님들 중에 어머니들은 특히 네. 이제 연세까지 드셨는데 계속 이제 살림과 밥하고 이런 거에서 이제 해방되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아버님은 그게 달라질 게 없어요. 아버지들은 뭐 예전에도 안 했고 지금도 안 하니까 안 하시니 그런데 그 너무 가고 싶어 하시고 그러셔서 이제 그런 데서 좀 해방되고 싶으셔서 제가 열심히 알아봤어요. 네. 근데 의외로 국내에 실버타운 정보 되게 없습니다. 왜 그렇지? 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알아본 게 한 3년 4년 전부터인데 네. 당시에 유명한 책이 한 권인가 두 권밖에 없었어요. 저도 이제 책으로 시작을 하거든요. 정보를 탐색을.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저도 생각해보니까 막 부동산 투자라든지 꼬마 빌딩이라든지 막 이런 책들은 많은데 정작 앞으로 우리가 주거해야 될 어떤 이 관심 분야 중 하나인 실버타운에 대한 소개를 한 책은 없네요, 진짜.
예, 그 유명한 책이 한 2권 있는데요. 2권 다 네. 나온 지가 오래됐어요. 그리고 어. 그 이제 사실 실버타운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제 트렌드도 빨리 바뀌고 심지어 유명했던 곳이 망하기도 하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굉장히 빨리 업데이트 돼야 될 분야인데 옛날 책밖에 음. 없는 거죠. 근데 음. 이분도 같은 생각을 하셨나 봐요. 아하. 근데 이분은 부부가 2분이 되게 뜻이 잘 맞는데 네. 부모님 거를 알아보는 게 아니라 어 당신들이 갈 곳을 자신들이 갈 곳을 되게 빠르다. 예 인제 벌써부터. 예 찾아보시는데 자료가 없다는 걸 깨닫고 음. 스스로 인제 자료를 만드신 거죠 유튜브로. 예. 어. 그래서 이제 한 2년 전인가부터 이분들이 막 시작할 때 제가 바로 인제 검색이 돼서 보기 시작을 했는데 네. 처음에는 되게 어색합니다 유튜브가. 음. 음. 정말로 초보 티가 나요. 네. 예. 근데 이분들의 컨셉은 굉장히 간단해요. 2분이 그 인제 검색을 해 가지고 지도에서 찾아보고 거기를 네. 전화해서 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음. 이렇게 실제로 여기 나중에 상담을 받아요. 그리고 어. 상담 받고 실제로 가능한 곳은 체험 숙박까지 해 보는 거거든요. 그 어. 과정을 기록을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은근히 필요한 사람들이 많겠는데요. 그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겠는데. 당장 부모님 모시고는 싶은데 일일이 주말마다 그렇게 찾아다니기는 쉽지 않으니까 유튜브 통해서 그러니까요. 쫙 보고, 그리고 부모님한테 소개하기도 쉽잖아요. "아버지 이번 주말에 어디 강원도 어디로 가요."라고 하는 것보다 "아버지 그 유튜브 한번 봐 보세요. 와 여기 이런 시설도 있네. 아버지 좋아하는 탁구장도 있는데." 뭐 이렇게 보여 드릴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게 실버타운 측에서 만든 자료가 아니라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이 인제 고객 입장에서 해본 거니까 굉장히 그렇지. 솔직하고 단점도 잘 장단점을 잘 비교를 해 놓는데 그렇게 음. 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는 결국 그 경제신문에서 책까지 네. 냈어요. 혹시 그 책 제목 뭐예요? 찾아봐야지. 제가 까먹었는데 이따 찾아서 아 그래요? 알려드리도록 그거는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 한번 공부하면서. 네. 아 근데 근데 저는 음 말씀하십시오. 여기서 왜 부동산 얘기가 나오냐. 어 도서관과 부동산. 의외로 이분들이 인제 알아보니까 그 네. 국내에 소위 인제 스스로 생활이 가능한 60 세에서 80세 음 분들이 갈 수 있는 현실적인 그 실버타운 갈 수 있는 곳이 네. 굉장히 적은 거예요. 적다는 거를 발견한 거예요. 음. 이분들이 알 거예요. 음. 그리고 음. 그렇게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엄청나게 딸린다는 사실을 인제 이분들이 인제 알게 되고 또 네. 정책도 보게 되고 음. 하면서 인제 굉장히 깊이 있게 실버타운 전문가가 돼 가는 과정이 그 유튜브에 다 있죠. 음. 그런데 음. 이분들이 그래서 인제 그 비판을 하는 거죠. 수요는 이렇게 많고 그쵸. 근데 공급은 적고 음. 이러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맞지 않는데 그러니까 가고 싶은데 실버타운 대기만 걸어 놓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음. 그래서 새롭게 이제 대안으로 이분들이 제시한 게 뭐예요? 전국의 그 주거지 중에서 네. 실버타운에 가까운 효과를 낼 수 있는 단지, 주거지를 오. 또 실버 아파트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거를 또 찾아보고 다니시는 거야?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괜찮네. 예 이런 건 사실 어디에 인제 그 누가 어떤 사업적으로 구성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제 실버타운을 다니다 보니까 실버타운에서 우리한테 줄 수 있는 그 베네핏이 음. 뭐가 있는데 음. 이거가 사실 어느 동네에 가서 어느 아파트에 가서 아하. 살면 주변에 어. 그런 여건들 때문에 음. 그 그게 충족이 될 수 있다 어느 정도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의 나름의 기준으로 선정한 그런 부동산들인 거예요. 괜찮네. 예. 근데 단 이분들이 단서를 달아요. "이건 투자 목적이 뭐예요? 아니다." 아니다. 어 "노후에 그 실버타운을 가고 싶은데 음. 현실적으로 갈 수는 없고 여러 음.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그랬을 때 음. 차선책으로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음. 좋은 동네는 여기다." 여기다. 예. 근데 그 동네에 공통적인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예요? 실버타운에 가게 되면 첫째로 해결되는 게 식사. 식사, 예. 그다음에 문화생활. 문화생활. 그다음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뭐 동아리라든지 예 그런 동호회. 커뮤니티잖아요. 네. 예. 그리고 병원. 음.
이거는 사실 인위적으로 모아놓은 게 실버타운이지만 네. 이분들이 얘기하는 실버 아파트의 조건이 뭐 이런 네. 겁니다. 식사는 그 노인복지관, 식당이 좋은. 노인복지관. 아, 그러네. 그치. 그다음에 어르신들 문화시설은 좋아하는 동네 문화센터와 그리고 중요하게 문화센터와 생각하는 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그쵸. 예, 그래서 도서관이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느냐 음, 그런 것들을 되게 그 요소가 몇 가지 안 돼요. 병원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그리고 산책할 수 있는 녹지가 가까이 있느냐인데 그래서 이분들이 선정한 그런 부동산들을 보면 그 투자 측면에서 각광받는 데들이 전혀 아니에요. 아,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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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그 개념이 저는 그 개념까지 이분들이 이어지는 그 음, 개념을 이제 스스로 만들게 되는 과정도 재밌었고요. 그 기준도 재밌었고 그렇게 해서 이분이 나름대로 제시하고 있는 단지들도 이건 정말 어떻게 보면 사회가 이렇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그 노인 주거에 대한 대안을 스스로 자구책으로 그러게. 예. 네. 근데 야, 거기서 멋진 도서관이 분들이다. 예, 큰 역할을 한다는 것에 네. 인상적이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음.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맨 처음 거의 한 10년 전에 이 아파트를 고르게 된 이유가 이 동네에 집을 보러 왔다가 커다랗게 동네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정보문화도서관 개관 이렇게 돼 있고 5층짜리 큰 이 도서관 건물이 이렇게 신축 도서관이 들어서는 걸 보고 저는 제가 사는 이 동네를 여기를 선택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그거를 너무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걸어갈 수 있는 걸어서 도보 10분 거리에 도서관이 있다라는 게 삶을 엄청나게 윤택하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물론 제가 맞습니다. 책을 좋아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실 제가 요즘 이제 좋아하는 게 어떤 신도시라든지 뭐 이렇게 동네 강의를 새로 어디 가면은 꼭 그 동네 도서관을 찾아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요즘은 어떤 그 택지 개발을 하면서 신도시처럼 이렇게 주거 단지를 갖다가 쫙 이렇게 아파트들을 세울 때 옆에다가 예쁜 도서관들 만드는 데들이 많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학군이라든지 이거는 만드는데 시간이 좀 걸리잖아요. 네. 어떤 학교가 생겨서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가 여기서 나중에 입시해서 어떤 결과를 내는지 이런 것까지 시간은 오래 걸리는데 예쁜 도서관이 있으면 당장 초등학생 부모들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가서 거기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다면 이사 갈 때 훨씬 더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제는 어떤 부동산을 우리가 띄우려고 할 때는 그 근처에다가 아파트 단지만 지을 게 아니라 저는 작은 도서관들을 저는 지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진짜로. 그 저기 그 누구지? 그 부동산 전문가 있지 않습니까? 그 파숑 김학렬님? 빠숑. 네. 빠숑님한테도 이 도서관이란 요소를 좀 잘 활용해 보라고 그러니까 한번 전해주세요. 말씀드려야겠네, 진짜. 근데 저는 아까 이 공빠라는 이 아이디 그 유튜버 성함을 듣는 순간 난가 그랬어요. 저도 공빠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인 아니요, 공과죠. 저는 그 공과. 공부하는 아빠가 아니라 실은 공짜에 빠진 사람. 아. 저는 오늘 정말 이 도서관이 너무 좋아요. 그 의정부에 네. 미술 도서관하고 음악 도서관 가보셨어요? 저는 미술 도서관 가봤어요. 그 의정부의 그 재밌는 그 특색 있는 개성 있는 도서관 그 두 곳을 네. 기획한 분이 한 분이시라는 것 와, 아시죠? 그래요? 예. 오. 제 기억으로 그 의정부 시청 네. 예, 저기 그 원래 사서셨는데 그 네. 공무원으로 어. 이제 그 별정직이라고 하나요? 네네. 그렇게 이제 시청 공무원으로 이제 일하시는 예, 이제 사서분 네. 예, 그분이 기획한 건데 와. 그러니까 기존의 그런 스테레오타입의 도서관을 넘어서 네. 굉장히 전문 분야에 근데 네. 사실 그 미술과 음악이란 분야는 정말로 그런 라이브러리가 필요한 곳이었다고 가보면은 그래 이게 필요했었지라는 게 확 그렇죠.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음.
근데 저 사실 의정부는 저는 네. 캠프 레드 클라우드 맞나? 그 아, 또 이 군대 예. 얘기가 나오나요, 또? 레드 클라우드 맞나요? 그 동두천. 음, 저는 예. 몰라요. 아, 이게 저는 지역에서 방위병 생활했어요. 예. 의정부가 아마 그 음, 미 이사단의 본부가 음, 있는 곳이 의정부였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그래서 사실 의정부하면 부대찌개, 그쵸, 예, 그쵸. 군사도시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 확 박혀 있었는데 네. 그 미술도서관과 음악도서관을 가보면서 음, 그리고 그 옆에 큰 저 아파트 단지들이 이제 주거 단지예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예, 예. 의정부가 이런 곳이었나? 아니면 음, 이렇게 변한 것인가? 음, 살아보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저는 이 아이들 데리고 주말에 놀러 다니는 거 되게 좋아하는데요. 음, 그때 가봐서 좋았던 곳 중 하나가 바로 그 의정부 미술도서관이었고요. 네. 참고로 의정부 미술도서관에 가면 이 그림에 대한 책도 많지만 그림으로 표현된 책도 많거든요. 제가 가서 되게 열심히 읽었던 건 그 마블 코믹스 그래픽 노블들이었어요. 나도. 우리 박동원 부장님도 거기 가면은 막 그 비싼 그 두꺼운 그 어벤져스 막 이 인피니티 워 막 시리즈들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는 가서 이렇게 책 읽으라 그래놓고 아빠는 조용히 옆에 앉아가지고 마블 코믹스를 볼 수 있는 귀한 주말 시간이 될 것입니다. 꼭 한번 찾아가 보세요, 진짜. 맞습니다. 그 온 가족이 놀러 가서요. 네. 각자 원하는 방식대로 한나절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너무 좋은 곳이죠. 음. 그리고 음악 도서관도 꼭 가보세요. 음악 도서관이요. 알겠습니다. 거기 이제 거기는 이제 음악은 사실 그 매체가 네. 책도 있겠지만은 뭐 CD나 LP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것도 있고 그 도서관에요. 음, 재밌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뭐예요? 이제 감상실이 두 군데 있는데 되게 좋은 스피커, 네. 되게 좋은 스피커를 갖다가 갖춰놓고 음, 그 LP나 CD를 음. 이제 마치 연주회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오. 정해서 틀어주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여럿이서 이제 같이 들을 수 있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저기 음악 감상실이 있었던 것처럼. 맞습니다. 예, 예, 오, 그런 예, 또 그런 것이 있는데 어 이제 정규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네. 틀어주고요, 네. 해설해주고 그 네. 다음에 그 말만 잘하면 사람 별로 음. 없으면 내가 음. 원하는 거 갖다 주면 원하는 곡도 그 예, 틀어주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DJ처럼. 음. 재밌는 곳이 또 한 군데 더 있어요. 뭐예요? 거기에 슈타인웨이 피아노가 어. 플레잉 피아노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 공연장에 피아노만 있는데 음. 연주자가 없어요. 음. 근데 매일 특정 시간에 그 음. 피아노 그 되게 좋은 피아노잖아요. 그랜드 네. 피아노. 네. 그걸로 유명 연주자의 연주를 그대로 들을 수 있는 시설을 해놨어요. 제 무슨 말하는지 이해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 피아노가 혼자 연주를 한단 음, 말이야? 아니면 누가 연주자가 온단 말이야? 요즘에 플레잉 피아노라는 개념이 있어요. 자동 피아노인가? 자동 피아노예요. 내가 아. 지금 약간 건반 헷갈리는데 건반이 이렇게 따가닥따가닥 지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그거 하는. 지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레잉 피아노인가 플레이어 피아노인가 플레이 피아노인가는 모르겠는데 아. 그 슈타인 오르골의 피아노 버전이군요. 근데 이게 디지털 기술로 가능해진 거예요. 와. 이게 뭐냐면 어. 그 피아노인데 음. 건반 밑에 음. 전자석이 쫙 붙어 있어요. 어. 그리고 그 전자석에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강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센 음. 신호가 입력되면 세게 치고 약하게 오케이. 입력되면 약간 터치가 하죠. 그래갖고 이게 그 유명한 피아니스트들의 음. 실황 공연의 터치를 그대로 디지털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와. 그랬다가 그거를 대박이다. 다시 피아노에 재생을 하는데 음원을 재생하는 어. 게 아니라 아니라 그 물리적인 그 이 터치감을 그렇죠. 그 사람의 터치의 타격 강도를 그대로. 프로그래밍한 그거를 이제 기록된 데이터를 그대로 다시 와. 재생하니까 결국 그 사람이 그러네. 거기에 앉아서 똑같이 치는 효과를 내는 거예요. 우와. 그게 대당 한 2억에서 3억 하거든요. 어. 근데 그게 이거를 있어. 거기 갖다 놨더라고요. 가봐야겠다. 그래서 의정부 음악도서관 가야겠다. 예, 꼭 가봐서 그게 음. 맨 위층에 그 안쪽에 음. 있는 공연장인데 네. 이제
거기 지나치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근데 시간을 맞추셔야 돼요. 그게. 아니 뭐 그거는 뭐 가서 그냥 긴 시간 있으면 되지. 제가 저는 항상 그거 하는 얘기인데 딴 한 데서 반나절 있으면 들어봤거든요. 되지. 그렇구나. 딴 데 들어봤는데 음, 감동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감동이야. 이런 겁니다. 음, 뭐 이뮨찬에 어디 뭐 러시아 어디에서 되게 콘서트에서 이걸 쳤어요. 그럼 그걸 데이터화한 거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갖고 갖고 있는 거예요. 와. 그러다가 그걸 골라서 딱 하면 마치 이뮨찬이 그날의 이뮨찬이 거기 와서 치는 것처럼 야. 해주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빨리 변해가나요? 제가 음,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음,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음. 그거 한 대 사는 겁니다. 아, 여기서 박동훈 부장님과 저의 그 극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왜 제가 공빠인지 알겠어요. 저는 공짜에 빠진 남자이니까 그런 피아노를 살 생각은 전혀 없고요. 단지 그런 피아노가 있는 음악 도서관에 네.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가서 그 연주를 듣고 오고 싶다. 자, 저는 행복의 기준은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만 돈을 얼마를 가져야만 이룰 수 있는 건 저는 행복의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네. 내가 언제든지 마음만 내서 가서 즐길 수 있는 거. 부장님, 우리 기준을 낮춥시다. 한 대 사지 말고 그냥 우리 네. 의정부 음악도서관에서 만나요. 언제 가서 한번 그 플레잉 피아노 연주를 한번 들어보시죠, 같이. 좋습니다. 근데 그래도 꿈은 버리지 않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떡하지? 벌써 지금 27분 30초. 우리가 정작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각자가 내가 빌린 책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도서관 칭송만 하다 보니까 벌써 끝날 것 같은데? 이런 때도 있어야죠. 근데 그렇죠. 이런 날은 약간 연장전. 연장전보다도 그냥 요즘 무슨 책 읽고 있는지 간단하게 부장님부터. 솔직하게 고백하면 지난주에는 책을 많이 못 읽었어요. 네. 그래서 어떤 한의사 분이 쓴 지금 마루에 있어갖고 제가 가져올 수가 없는데 하여튼 섭식에 관한 책을 좀 보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는 제가 데이빗 맥컬레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근데 도서관 얘기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거 다음으로 미루겠습니다. 이게 데이빗 맥컬레이의 책은 다음 시간에. 예. 그러면 네. 실은 저도 오늘 내가 빌린 책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저는 콜린 맥컬로의 그 로마의 1인자라는 책이거든요. 지난번에 살짝 말씀해 주셨던. 내가 한번 살짝 얘기했었던 마스터스 오브 로마라고 우리나라에 21권으로 나와 있는 이 대하 소설에 제가 지금 이제 3번째 권을 읽고 있는데요. 네. 21권 중에서 제 3권을 지금 읽고 있는데 요 책 얘기는 한번 하고 싶어요. 제가 내가 빌린 책에서 소개하고 싶은데 그것 역시 사실은 짧게 할 수가 없는 얘기라서 다음 시간에 한번 우리 제대로 얘기해 보고 싶습니다. 네. 잠깐만. 근데 지금 저기 어디 섬에 계세요? 아니요. 지금 오늘 제가 강원도 정선 가서 거기 이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자 특강 하나 하고 왔고요. 네. 내일 아침 7시 50분 비행기로 다시 제주도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은 거제도로 가고요. 제주에서 거제는 어떻게 가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제주에서 거제를 가는 방법 뭐냐면요. 제주도에서 일단 부산 김해공항으로 비행기를 타고 가고요. 부산 김해공항에서 사상터미널, 부산에 있는 사상터미널에 가서 버스를 타고 거제도 고현 터미널까지 갑니다. 그러면 돼요. 왠지 되게 돌아가는 느낌인데요? 아니요. 그렇게 돌지는 않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들께 나중에 꼭 한번 이런 그 직업을 한번 가져보시라고 얘기하고 싶은 게 저는 전국을 방랑하고 다니잖아요. 네. 어떤 재미가 있냐면 이 길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맞춰가는 그 재미가 있어요. 네이버 지도에서 이렇게 대중교통을 찍으면은 다양한 변수가 나옵니다. 그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가면서 여기에 역과 역을 어떻게 연결하고 버스는 어디서 어디로 연결하고 막 그러면서 저 심지어 막 지역에 있는 공항도 다 이렇게 이제는 파악하게 됐어요. 원래는 우리 보통은 왜 김포공항에서 제주 가는 것만 알게 되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는 청주공항 가서도 이제 타게 되고 왜냐하면 충청도에서 강의하다가 그 다음날 제주도에서 만약 뭐가 있으면은
청주공항 가가지고 타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매니저로 하여튼 따라다니고 싶네요. you wish. 근데 이거는 하여튼 나중에 여러분들도 한번 전국을 이렇게 도서관 방랑도 재밌을 것 같고요. 다양한 기획으로 한번 다녀보시면 우리나라에 하여튼 매력적인 곳들이 너무 많고 무엇보다도 대중교통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아니 나중에 그 음. 배로도 한번 가보세요. 작년에인가 취항했다는 세월호 이후에 끊긴 백기를 맞아요. 새로 취항했다는 그 배. 그거는 자전거 싣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저랑 같이 가요. 같이 가시죠. 같이 우리 그러면 가요. 제주에서 이 내가 빌린 책 한번 같이 진행하는 걸로. 그땐 전화 연결 아니라 바로 마이크 2개. 좋아요. 좋습니다. 좋아요. 네. 그러면 이번 주 아쉽지만 다음 주에 네. 데이빗 맥컬레이와 그다음에 그분 이름 로마의 뭐였죠? 인자. 그분 저자는 콜린 맥컬로우. 비슷하네요. 예. 맥컬레이 대 맥컬로우. 그걸로 얘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Coming 그러면. soon. 예. See 다음 you 주에 뵙겠습니다. next week.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